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그래도 여기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문제집을 너무 많이 사주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집이 진짜 좋을까? 전 책 추천도 안 하지만 그런 게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풀었으면 하는 책은 얇은 책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거. 제가 중학, 중등석 하는 것도 얇아요. 문제가 엄청 많지도 않고 중3 과정이 그냥 한 권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처음부터도 막 부담스러운 걸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3번은 봐야 됩니다. 근데 3번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는 문제집을 사면 희한하게도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근데 수학 문제집 자체 구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개념은 하나 익히고 다음 익히고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문제라고 보면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념서를 선택하면 기본 개념 익히는데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보고 기본 문제만 풀어도 첫 번째는 괜찮아요. 그때도 모르는 게 자꾸 생기고 개념이 완벽하게 획득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찍 긋지 말고 별표 정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틀렸다. 근데 왜 틀렸을까? 우리가 보면은 너무 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개념이 딱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딱 나와 있는데 그거 많이 틀립니다. 처음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을 경우에 이거를 굉장히 무슨 죄책감을 들게 해요. 이걸 왜 틀렸냐고. 근데 개념을 부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근데 개념을 처음에 보고 완벽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 모든 게 다 자연스럽지 않은 반응 때문에 아이들이 멀리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학 감각, 방학 특강 같은 거 할 때 애들이 되게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죠. 근데 뭐 때문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문제집을 다 풀지 않아도 되는데 한 문제만 풀으래. 한 문제만 풀어 좋아해. 그게 인간이에요. 너가 선택해서 풀으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게 부작용이 있느냐? 여러분 부작용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한 문제 풀면은 다른 많은 문제 구멍 생기잖아요. 다시 와서 풀면 돼요, 그게. 이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라는 거는 늘 차곡차곡 자기 스스로 성취를 느끼는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는 거.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일과 기뻐하는 일과 하여튼 즐길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할 만하다 하고 성취를 느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주변의 평가도 나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 그거를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과한 거를 당연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집 하나 또 두꺼운 거 또 어려운 거 사가지고 이게 풀어봐. 이걸 못 푸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푸는 걸 당연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집 수만큼 좌절을 느끼게 만들어 부모님들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벌써 막 4권씩을 중학교 올라갔다고 사줘요. 도대체가. 그냥 한 권, 얇은 거 한 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다 풀지 않아도 돼. 더러더러 풀어도 된다고. 기본 문제만 처음에 풀고 모르는 거에 별표라는 거는요. 두 번째 볼 때는 저희 아이도 중등 수학 풀 때 첫 번째 권을 8개월 걸렸어요. 물론 이제 매일 얼마나 분량의 시간을 들이냐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아이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힘들어. 저는 힘든데 어렸을 때 특히 중학교 막 이렇게 가고 이럴 때 고등학교 때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중학교하고 또 고등학교는 완전 다르고 그래서 너가 풀 만큼 목표를 정해서 풀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그거 정하는 것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몰라.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게 딱 정해지면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량에 대해서 그리고 별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 쉬운 거 다 많이 틀렸어요. 개념을 잘 획득되지 않아가지고. 두 번째 볼 때는 안 푼 문제를 좀 푸는 거거든요. 개념은 확실하게 보고 두 번째 볼 때는 3개월 걸렸어요. 두 번째 볼 때 이런 걸 틀렸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흔적은 성취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게 내가 몰랐던 거 이제는 너무 쉽게 풀리네. 이런 성취에 대한 이게 느껴진다는 거. 이게 죄책감 주려고 평가하려고 줄 세우려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이가 걸어온 길이 내가 스스로 그건 아이가 느끼고 이렇게 이제 체크돼 있으면 이런 게 전혀 어려웠단 말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3회도 갈 때는 이제 스스로 모든 걸 풀어보고 싶어요.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스스로. 이 책이 있잖아요. 개념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고 그냥 기본 문제처럼 연습처럼 이렇게 그 개념만 잘 익히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틀렸어. 보면은 루트 10분의 7은 또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른 건 맞는데 왜 얘는 틀려? 속도는요,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속도는 빨리 가지 마라. 그거는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을 텐데, 천천히 가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부작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빨리 가면 부작용이 생겨요.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해? 이게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요. 부담이 없으면 아이들이 하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1시간 하는 건 힘들어해도 20분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분 하는 거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1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모든 문제는 이제 세 번째쯤 풀면 다 풀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이거는 내가 풀어라 말라가 아니고 아이들이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을 익혔다 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본성적으로는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부모한테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자신도 점검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건 시험하고는 달라요. 딱 짜여진 틀에 있어서 시험에서 예를 들면 90점 이상 받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조금 더 자발성이 있고 내재적이냐 이렇게 보면은 90점 받아야지 보다는 내 이 문제 풀어봐야지 이런 걸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이게 범위 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등 수학에서 답답한 거는 아이들이 시험 범위만 해. 왜냐하면 단기적인 목표가 중간고사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드릴을 하는 거죠. 외워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심지어 수학도 외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버릇이 생기면은 고등학교 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애들이 그렇게 외워서라도 그 점수를 받으려고 하느냐. 부모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제 얘기. 왜냐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가면은 부모가 또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면 아이가 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부모가 막 더 빨리 끌고 가면 아이는 헉헉거리는 거고 부모가 천천히 가면 아이가 가는 부분이 생긴다. 문제집을 여러 개 가지지 마세요. 그거는 안 푼 문제집이 있으면 그거는 좋지 않은 흔적을 남겨주는 거예요. 마치 있으면 풀 것 같잖아요. 절대 수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천천히 방향을 잘 정하셔가지고 그리고 단기적인 너무 그것에 너가 이 책을 3번 푸는 게 예를 들면 스스로 풀고 모르는 거 찾아보고 이런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중간 기말고사에 내가 몇 점 맞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점점 좋아지는 걸 보면 돼요. 점점 한 번 시험에 1학기 시험에 막 예를 들면 1학년 때 시험이 없었고 2학년 딱 봤더니 엉망진창이야. 실망할 수는 있죠.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 아빠는 점점 좋아지면 괜찮아.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조금씩 하면서 예전에 몰랐던 문제를 알고 깨닫고 아 내가 이런 걸 틀렸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면 누구와의 비교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포지션이 누구와 비교해서 서열을 매기겠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는 이 아이는 그냥 온전한 자기 삶을 사는 거고 그 역사 속에 있는 자기 역사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면 돼. 계속 그게 발전하는 거. 진보라는 게 그런 거 있거든요. 남하고 비교해서 진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개체가 이 생명체가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육체가 발전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인간 사회에서 누려야 되는 그 성취도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부모님이 마땅히 해야 되는 당위 같은 거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 가벼운 걸 선택하시고 처음에 좀 가볍게 풀게 하고 그게 엄청 아이한테 특이한 엄마가 될 겁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다 안 풀어도 돼?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이가 스스로 뺄 거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꺾어. 너는 또 쉬운 문제만 풀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 안 풀. 아이 수준에 맞게끔 자기가 선택하는 거를 믿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는데 틀려도 괜찮거든요. 그거는. 맞으면 잘한 거고 체크만 해주면 되고 다음에 이것이 성취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자, 방법 1번은 이해되셨죠? 시중에 엄청 좋은 문제 누구한테 듣고 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가 원하는 문제집을 이 수준에 맞는 걸 골라와라.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 대신에 두꺼운 거 하지 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어렵습니다.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 아이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자세한 설명이라는 게 우리하고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서 하나 선택했으면 그거를 여러 번 봐라. 놀랍게도 3번째 볼 때 1달도 안 걸렸어요. 근데 안 풀었던 연습 문제 이런 거 다 푸는데도.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막 이런 거 푸겠다고 막 난리가 났지. 그게 이제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방법 2번째입니다. 2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길러야 돼요. 왜냐하면 독립하면서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방법들을 자꾸 찾아나가야 돼요. 이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의존적인 인간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좋은 대학 들어갔다도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서라도. 물론 그건 어려워요. 사실 자립성이라는 게 부모가 어떤 환경을 주느냐 꼭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가 인생에서 어떤 길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건 애들이 학원 공부를 하는 걸 수학 공부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내주는 거. 근데 딱 거기까지야. 그거 막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중학교 되면 정석 뭐 3번 봤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왜? 스스로 본 건 아니고 계속 그냥 앉아가지고 숙제하고 뭐 내주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진짜 그런 애들 중에서 탁월하게 하는 애가 있냐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수능 끝났지만 탁월하게 하는 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학원에서 있던 애들인지 걔들을 보면 학원 가끔 도움받아서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아마도. 일단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거는 이게 또 중요해요. 읽어도 모를 수가 있어요. 뭐 설명이 부실할 수도 있고 아이 용어가 아닐 수도 있고 그쵸. 읽어서 다 개념이 이해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유튜브로 찾아봐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유튜브에는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왕새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명 선생님들도 있고 책이 기본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치면은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약간 틀도 제공하고 곱셈 공식. 예를 들면 여기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곱셈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하나를 봐서 이해 안 되면 다른 것도 보고 두 배 보고 세 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문제집으로 들어. 지금은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달라요. 내가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는데 뭐 40분 동안 내내 그냥 듣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걸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제가 돼야 돼, 아이들이. 유튜브하고 핸드폰. 한번 들어가서 하나는 찾았어. 그다음부터는 계속 거기서 살고 있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돼가지고 유튜브 걱정돼가지고 이제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뭐 컴퓨터는 이제 금지하고 막 계속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나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 컴퓨터 줬더니 하여튼 뭐 화상 영어 하는데 내내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엄청 자녀를 컨트롤해요. 사사건건 정말 그런 분 주변에 있죠. 아이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전화해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기적적인 일을 바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버릇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못 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해보면 생각을 못 한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생각을 못 한다. 원래 생각이라는 거는 좀 쪼개가지고 문제를 분석한다는 게 쉬운 것부터 접근하는 거거든요. 1부터 넣어보고 2부터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뭘까? 간단한 거에서 조금씩 복잡한 걸로 나아가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약간 단순화된 것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뭐 10분이라는 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어리면 뭐 5분 정도라도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답을 모르면 답지를 봐야 되고 왜냐하면 수학이 탁 막히면 아이들이 답지 절대 보지 마 이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일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모른다면 답지를 보고 확인해서 그걸 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모르면, 답지도 모르면은 선생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선생님 했을 때 너무 과하게 과외 같은 거를 시키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은 진도를 막 쭉 빼고 학원처럼 막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모르는 거 허들이 있으면 그걸 해소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게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제가 중등 수학을 해보면 아이들이 질문이 전혀 없어요. 하는 애들이 완전 소수. 학원에서 가서도 몰라도 그냥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질문도 안 하고. 수포자 뭐 엄청 많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선생님에 대해서도 뭘 받아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해결해보고 안 됐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진도를 빼주는 어떤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진도는 자기 스스로 바른 길을 정해가지고 조금씩 가면 충분히 가거든요. 저는 그거 우리 아이한테 해봤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세 번째는 철저하게 개념 위주 학습을 해야 돼요. 문제풀이가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 연산 많이 시키면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연산을 왜 시켰냐고 그러면 또 거꾸로 아이가 수학을 못해서 시킨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악순환의 함정이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못하면 더 시켜야 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줄여주고 오히려 그런 부담으로부터 그러니까 효율적인 학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문제풀이를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권을 여러 번, 세 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예전에 풀었던 문제는 딱 보면 알면 금방 풀거든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리고 모르는 거에 집중 더 할 거고. 이게 쉬웠었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첫 번째는 용어가 개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소수 이러면 수학에서 소수하면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본디소자예요. 원소할 때 소. 그게 이제 우리가 합성수, 소수, 그럼 나머지는 합성됐다라는 거예요. 소수와 소수가 결합해가지고 곱하기를 결합 형태로 보는 거거든요. 이제 곱하기라는 게 어떤 수의 성질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짝수라는 성질.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그 소라는 게 본질적인 또는 원소,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약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프라임이고 제1의 원리, 주요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용어가 갖는 뉘앙스와 뜻을 찾아봐야 돼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그거는 말의 뜻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학적 정의이긴 한데 그게 왜 소수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의 뜻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영어사전, 국어사전, 한자사전 같은 걸 용어가 나오면은 찾아봐야 돼. 이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 찾아보면 딱 그게 없거든. 뭘 내가 여기서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면 한 번에 알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학습한다고 하면 시간이 다 걸리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귀찮아하면 오히려 많은 문제 푸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거를 더 아이 스스로 찾아보고 익히는데 가치를 좀 더 뒀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수학적 표현의 의미 같은 것도,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개념은 용어로 설명되어 있고, 근데 수학은 또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함수 이런 말은 있죠. 기능 펑션이라고. 함수하면 우리말로는 아무 뜻이 없지만 상자수니까. 근데 영어로 찾으면 펑션이란 말이에요. 기능이라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의 관계고. 그러면 그게 그래. 근데 수학적 표현은 f of x예요. 그렇죠? 그 결과 이름은 y라고 하고 어떤 관계식이 나오고,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 개념 위주로 의미를 더 확실히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터는 대수적인 표현이 나온다는 건 공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가로를 위디스에서 W라고 하고, 세로를 하이트에서 H라고 하면 W 곱하기 H, 뭐 삼각형은 2로 나눈 거.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를 확실하게 재현을 할 수 있어요. 기하학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명 수준까지 증명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푸는 것보단 계속 증명하는 쪽으로. 저도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문제 풀려고 하면 일단 그게 왜 그런지 증명해봐. 딱 이러거든요. 모르겠는데 그럼 다시 한번 봐야지. 그 유튜브 열심히 찾아가지고 알았어. 증명. 그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문제 하나 맞추고 틀리고, 문제 맞춘다라는 거는 그 단원 내에서 애가 그 개념서의 문제는 뻔한 거예요. 거기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이것과 이것의 비를 다뤘었는데 그럼 그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지. 근데 그거를 왜 그런지를 증명하라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증명 방법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유튜브에는 다 나와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유클리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학교에서는 소개되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애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증명해봐. 그러면 못하죠. 근데 그 핵심은 그와 유사한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다 그 증명 과정에서 나와요. 제가 또 문제집을 많이 풀지 마라. 일단은 부담 주지도 말고 자꾸 개념 위주로 봐줘야 돼. 개념 위주로 본다는 건 용어를 엄증하게 하고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공식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중등 포기자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공식을 외울지 못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외워도 적용을 못하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유도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으면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모른다. 암기했는데 모른다라는 것 자체. 왜 생겨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 공식이 왜 나왔는지 대수적인 표현해가지고 저게 왜 나왔는지 이런 걸 안다고 하면, 그걸 여러 번 연습해가지고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 저런 문제를 제기를 안 한다라는 얘기. 예를 들면 근위 공식 외우려고 하면 막 쥐가 나죠.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완벽하게 재현하게 해보세요. 계속 몇 번에 걸쳐가지고 한 4-5번 하면 완벽하게 알아요. 그러면 이게 A가 뭐가 됐든 B가 뭐가 됐든 그 적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외워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까 A가 뭐였고 B가 뭐였지, 이런 식의 이제 학습은 안 되면 암기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문제 풀어봐, 풀려, 이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온통 아이에게는 정말 수학이라는 거는 닿을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암기하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 가면은. 일단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 활용이 이래서 많이 필요해요. 중등수학부터는. 네 번째는 여기는 선택이에요. 어려운 문제. 이거 어려운 문제 부모님께서 뒤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효과를 발휘할 거냐, 그렇잖아요. 아이가 사달라고 하면 모를까. 기본서를 3번 보면 완벽하게 아이가 안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3번 봐가지고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상태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내면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뭘 하겠습니까? 이제 고등수학으로 갈까? 아니면 더 어려운 거 풀어볼까? 이러지 않겠어요? 잘하고 싶으니까. 그거는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저는. 방법 3까지 아까 이제 3개 다시 말씀드리면, 점서를 3회독 하되 처음부터 부담이 없도록 모든 문제 풀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3번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속도도 엄청 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스스로 개념을 익히는 쪽으로, 이거 3번 볼 때 유튜브도 찾아보고 개념 위주로 그렇게 이 책 볼 때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3회독을 할 때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나면 어려운 문제 풀고 싶어요. 자기 수준을 점검하고 싶어요. 어려운 문제집을 풀고 싶으면 그것도 풀고 싶은 문제만 풀어도 괜찮아요. 그건 애가 딱 보면 알아요. 이건 풀 수 있겠네. 이건 도저히 감이 안 와. 그럼 한참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거를 풀지 말지도 아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거를 모든 거를 풀어가지고 채점을 하냐는 거지. 채점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한 문제씩, 하루에 한 문제만 풀어도, 하루에 한 문제, 일주일에 한두 문제만 풀어도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주말에 가끔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강요가 없어야 돼. 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자기 성취 스스로. 그리고 와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제 박수만 쳐주면 돼. 야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대단하네. 혹 어떤 사람들은 중등에서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심화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고등수학에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약간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현상적으로 트레이닝 된 애들 계속 학원이라는 데는 계속 트레이닝 된 애들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 잘 따라오는 애들. 근데 그 밖에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 밖에 또 수도 없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고등수학을 먼저 접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고등수학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본서를 자기 스스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학원 가가지고 진도 빼는 게 아니고 진도로요 3회독, 4회독, 정석 뭐 이렇게 중학교 때 하는 거 큰 가치가 없어요. 공유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문제를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보는 거예요. 자기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이 본성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닫는 즐거움도 생기고 할만하다는 마음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육 철학에서 보면은 명확해요. 아이가 좋아하고 재능있고 흥미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탁월성이 거기서 보장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에 투자하면 평균 밑돌아요. 아이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줘.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오늘 이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